안녕하세요, 가비입니다. 오늘은 바인더 얘기 해보려고요. 예전에 저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걸 이번에 체크했는데 바인더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었거든요. 나 바인더에 진심인데 왜 내가 이 바인더를 대해서 말을 할 생각을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인더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영업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인더를 쓰기 시작한 거는 기록을 보니까 2021년도부터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회계법인 비서였어요. 중견회계법인 정도 됐고, 서울이 이제 60명에서 70명 조의 회계사가 있었고, 부산에 이제 한 50명 정도 회계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원, 대구 이런 식으로 지사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큰 회계법인에서 서울 회계사 이제 60명, 70명을 보좌해야 되는 팀비서였어요. 저희는 5명이 있었는데요. 위에 3분은 워낙 이제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큰 일을 했고, 저랑 이제 제 밑에 친구가 그 70명의 정말 그 짜잘한 업무를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됐어요. 이제 좀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계사가 12월부터 4월까지 시즌이라는 걸 겪어요. 그때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바쁘거든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을 이제 참다 막 하루에 한두 번 가요, 사무실에서. 그 정도로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퇴사한 지 한 6, 7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해가 좀 짧아지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진짜 참게 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화장실을 참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야. 몸이 참을 정도로, 와, 내가 그때 진짜 그게 힘들긴 힘들었구나 라고 느끼는, 그 바쁜데 그 6, 70명의 회계사들의 업무가 빵꾸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서포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똑똑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 다이어리를 써요. 지금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다이어리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360도 다이어리를 쓰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회계사 협회에서 나눠주는 노트, 아니면 거래처에서 주는 노트, 이런 거 주워서 이제 다이어리를 썼단 말이죠. 왜냐면 회사 업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쓰는데 막 쓰고 지우고 하는데, 문제는 가끔 이제 회사 욕을 하고 싶어. 왜냐면 나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도 바쁘고 이제 막 시켜주는 회계사랑 막 트러블 있으면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떠들어? 내 다이어리밖에 떠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에 회사 욕을 쓰기 시작합니다. 막 써요. 막 쓰고, 진짜 내년에 바로 그만둘 거야, 이거 시즌 끝나기만 해봐, 나 퇴직서 낼 거야, 막 이런 글을 막 썼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업무 다이어리에 쓰다 보니 이쪽에 이제 회사 욕을 막 갈겼어. 근데 여기는 이제 내가 발표해야 될 막 자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회의실에서 이제 어느 순간 이걸 막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 다이어리를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않지. 근데 그런 짜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아, 다이어리를 내가 좀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구나 해서 이제 끔찍한 혼종이 태어나요. 바로 앞에 이제 업무 일지를 쓰고요, 뒤집어서 제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을 버틴 것 같아요. 대부분 바인더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하다가 바인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인더는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운명같이 영상을 만나는데, 그게 지금은 사라진 플랭커스라는 브랜드예요. 거기서 바인더 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특히 바인더 속지, 타임 트래커 작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꽤 진지하게 했거든요. 저는 진짜 완전 파워 P거든요. 혹시 이렇게 계획 없는 사람이 저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바인더를 입문하게 돼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삶의 질 상승템인 건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여기 바인더의 장점이 그냥 귀차니즘들에게 딱이에요. 이거 한 것만 들고 다니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원하는 속지 끼고 나중에 이제 꽉 채우면 그때 이제 집에 와서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빼가지고 업무 다이어리 완성되고, 내 개인 다이어리 너무 개인 다이어리 완성되고, 바인더로 이렇게 체계화 시킬 수 있다는 진짜 짱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와 궁합이 좋은 속지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넬노트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타임 트래커예요. 코넬노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이가 있으면 먼저 오른쪽 왼쪽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3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를 쭉 써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키워드를 써요. 그날 있었던 키워드. 그 키워드를 쓰고 밑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정리하면서 복습하거나 정리하면서 이제 정리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는 그걸 모아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그걸 모아서 업무일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타임 트래커. 타임 트래커는 지금 제가 여기 양식에는 없어요.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타임 트래커를 쓴 게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내 타임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나. 그래서 전 5가지로 색깔을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빨간색. 빨간색은 이제 업무용. 내가 돈을 버는 행위를 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대부분 이제 회사 업무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저 개인적으로 블로그 쓰는 거 이런 거. 블로그도 아주 소량이지만 어쨌든 돈을 버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유튜브 찍는 것도 어쨌든 나중에 나의 수익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 찍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노란색은 좀 킬링 타임. 내가 게임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퍼즐로 잤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내가 낭비했다 느꼈을 때 그 시간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위한 일, 뭐 설거지를 했다던가 집안 청소를 했다던가 아이랑 같이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건 이제 초록색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저를 위한 일, 정말 나만을 위한 일, 필라테스 운동을 했다, 책을 읽었다 이런 건 이제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인맥 관리, 친구를 만났던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던가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제 타임 트래커에서 보라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집회사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없긴 한데, 그렇게 표시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좀 집중을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다음 주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리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내일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작성합니다. 3P 바인더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진짜 바인더의 진심인 회사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도 교육을 하긴 하던데, 저는 저희 아이가 좀 크잖아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좀 고학년 되면 같이 3P 바인더 교육을 제대로 듣고 싶어요. 가서 바인더 쓰는 법, 타임 트래커 쓰는 법을 좀 제대로 배워서 이거를 아이가 인생에 접목시키면 정말 앞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바인더, 특히 타임 트래커 쓰는 방식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템 몇 개 추천할까 해요. 바인더 제가 쓰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제가 해왔던 걸 조금 보여드리고, 아이템을 보여드리면 3P 바인더의 2025년 다이어리 이렇게 패키지였어요. 저는 이 표지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인조가죽 표지예요. 그래서 부들부들한데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쨌든 바인더는 가벼워야 돼요. 제발 무거운 거 쓰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냐, 플랭커스에서 광고를 해요. 가죽 바인더예요. 이 가죽 바인더를 쓰면 얘가 생가죽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얘가 에이징이 돼요. 에이징이 되고 나중에는 주인에게만 어울려. 가죽 가방 몇십 년 지나서 주인 그 때를 타서 정말 그 색깔이 올라오듯이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녔는데 문제는 진짜 개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웠냐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럼 제가 드는 거 똑같은 A5 사이즈거든요. 근데 진짜 크기 차이 꽤 나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별로 안 나네. 근데 가방이 달라져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가방을 새로 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다가 무거워서 이제 때려칩니다. 이제 뭐 플라스틱 바인더 이런 거 많아요. 일본에서 바인더 속지 진짜 잘 나와요. 무인양품 가시면 플라스틱 바인더 있는데, 이거는 고쿠요 거고, 이게 좋은 건 이제 여기 끝에 있어서 이렇게 쓸 때 오른쪽 왼손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가볍다. 근데 가벼우니까 약간 마음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다이어리에 대한. 밖에 나가서 필사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독서 노트를 쓸 때 이제 카페 나가서 쓰고 이제 옮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벼워야 돼요. 가벼운 게 다 장땡이에요. 가벼워야지 내가 들고 다니고 적당한 크기여야지 들고 다니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3P 바인더 가셔서, 이거 이번에 올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아예 표지용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표지 다시 사고 싶다고 옛날에 리뷰 이런 거 올린 적 있거든요. 이거 표지만 다시 팔아달라, 사겠다 뭐 이런 댓글도 남겼었고, 정말 그냥 2025년 속지 버린다는 마음으로 이거 케이스
걷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만 더 살까? 막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3P 바인더에서 이렇게 인조가죽 바인더가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만 팔아요. 이게 근데 18,000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쓰면은 아마 이것처럼 좀 부들부들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질감과 이 정도의 고급짐을 갖고 있어야 좀 갖고 다닐 맛이 나니까 쓰실 생각이시면은 좀 과감하게 이거 사셔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바인더 쓰는 게 다른 결일 것 같은데 이 영상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바인더 영상 보시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쓰시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모은 뭐 바인더예요. 제가 뭐 30년 동안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랑 결이 다른 게 저는 타임 트래커는 그냥 다 버려요. 한두 달 쓰고 미련 없이 그냥 찢어서 버립니다.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고하기 위해 제가 타임 트래커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임 트래커 한 달 정도 열심히 써요. 쓰고 내가 노란색 많이 치웠구나. 그리고 빨간색이 너무 많았구나. 그러면 이걸 다음에는 좀 다르게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주에 적용을 하지 과거를 돌아보는 편이 아니어서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잖아요. 지금 이거 빨간색은 2년 전에 썼던 내용도 좀 있는데 뭐 어디 서류 작성했다, 보안 자료 보냈다, 뭐 인감 뗐다, 뭐 결제했다 이런 거를 굳이 제가 몇 년 후에 볼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반복하거나 정말 업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은요 노션에 옮겨 적어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뭐 바인더에 쓰고 왜 그걸 또 노션으로 옮겨?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로 진짜 과거에 했던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절대 바인더 못 펴요. 필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바로 키보드 누르셔서 검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션에 이제 제가 썼던 것 중에 이렇게 앞으로 참고해야 될 거, 뭐 예를 들어 매년 있는 뭐 부가세 신고, 매달 뭐 해야 되는 신고 중에 내가 빠뜨린 거 있으면 그 노션에 적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보는 거죠. 그거 보면서 내가 부가세 신고 때 뭘 놓쳤었구나, 이거를 다시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노션에 쭉 씁니다. 그러니까 바인더는 정말 저한테는 보조수단인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보조수단.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우리 기억나세요? 다이어리 다 쓰고 못 채워가지고 한 달 쓰다가 못 채워서 닫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리를 사실 채우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내가 더 과거를 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쓰는 거에 대한 급급해가지고 막 바인더 쓰다가 닫아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지금 보면요. 제가 사진 몇 개 찍어놨는데 어느 날은 진짜 열심히 썼어요. 막 감사일기도 쓰고 막 그랬던 주가 있고요. 한 주는 그냥 날려먹은 날도 있어요. 내가 다이어리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리고 또 휴가 때는 굳이 내가 타임 트래커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놀겠다고 한 건데 그냥 안 써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내 삶이 잘 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은 바인더랑 더 쉽게 친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저장해서 쓰는 건요. 이거 독서노트. 이건 독서노트 진짜 오래 썼어요. 이것도 진짜 2021년도부터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쭉 쓰고 먼저 책을 읽어요. 이것도 좀 웃겨요. 먼저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에 쭉 나눠 쓰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노션에 옮겼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생산적이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좋아요. 책을 읽고 한번 손으로 쓰고 타이핑하면서 머릿속으로 넣는 거. 그리고 노션으로 하니까 어디서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내가 심심할 때 읽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바인더를 채우겠다는 의식이고 그 다음에 바인더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이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끝내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도구로 쓰시면서 노션도 쓰시고 캘린더도 쓰시면서 내 인생을 점점 더 촘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음에 미래에 반영이 됐을 때 나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커왔구나 느낄 수 있는 바인더 작성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바인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늘 환영하니까 댓글 작성해 주세요. 제가 제발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